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로 이제 사흘째 이어졌는데요. 내일까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의원 정수 그리고 비례대표를 놓고 서로 이제 입장 차이만 확인을 하면서 3차 토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7분 정도 본인의 모두 발언을 하고 내려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토론이 이어지기보다는 첫 번째 의원 정수가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의석을 이제 30석 축소해야 된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야당들은 현재 숫자를 유지 혹은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의원 정수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 의원님. 지금 지역구를 한 석을 줄이는 것도 그 사이 여러 번 현안으로 올라왔는데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지역구를 그때 이제 조금 많이 줄였던 게 그때 IMF 때 정도. 그때는 IMF라는 외적 변수가 너무 큰 사태였기 때문에 네. 국회도 큰 소리를 못 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 조금씩 늘려가지고 결국 300석이 됐고 네. 그 다음에 300석에서 지역구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가령 농촌 지역은 인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지역구가 없어지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데 총수를 조정하는 게 아닌데도 지역구 하나를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머릿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큰 반감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단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지금 현재 지역구 의석이 253석인데요. 253석이 대표하는 숫자 대개 한 20만 전후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OECD 국가들에 비교하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이지는 말자. 지역구는 일단 그렇게 하자. 네. 그리고 비례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비례는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비례를 줄이자. 그러면 비례는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소수자들 배려거든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을 배려하고 지역구의 그 좁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좀 프리한 국가적 어젠다를 생각할 수 있는 의원을 만들어내자라는 대의 명분이 있어요. 네. 근데 물론 현실은 꼭 이렇게 돌아가진 않지만 그러면 이런 비례의원을 줄이자? 이것도 또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네. 지역구건 비례건 네.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은 너무 세고 그러면 늘리자. 그러면 국민 반감이 있고 그래서 반감과 저항 사이에서 300명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계속 유지되어 온 겁니다. 네네. 의원 정수 관련해서 이제 비례대표제까지 이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비례대표제는 조금 후에 더 이제 좀 깊숙이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회의원의 기득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게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뒤에서 이슈로 저희가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은 의원 정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될 때부터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는 지금 하고자 하는 선거제 개혁 또는 정치 개혁의 하나로서의 이 선거구제 개혁이 진전이 안 될 것이 너무 뻔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것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말씀하신 대로 저항, 그러니까 하는 일도 없으면서 권한만 있는 국회의원들을 또 늘린단 말이냐 저 대목에서 네. 걸릴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비를 좀 줄인다든지 국회의원 한 명에 들어가는 국비 지원 규모를 저는 그것도 편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편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늘리는 게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봤던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여기서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여당의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역으로 30명을 줄이자고 하는 순간 이것은 뭐 더 이상 나아갈 그 안에서 30명을 줄이려면 비례대표도 줄여야 되고 또 지역구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례대표를 줄인 데 대해서는 야당이나 정의당에서 반대할 테고 네.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우리 당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또 특히나 야당 민주당의 저 호남 지역 의원들도 그렇고 반대하기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저는 뭐 불가능할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는 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나갈 구멍이 진전될 여지가 전혀 없다. 대단하게 걸렸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일단 물 한 잔 드시고 예, 그 예. 황사가 심해서 저도 목이 자주 좀 잠기고 기침이 나와서 오늘 좀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의원 정수 이제 확대해서 가장 이제 큰 과제가 바로 이제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그 국민 반감, 국민 정서인데 뭐 국회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 이제 그 정치적인 환경이 이제 불안하거나 안 좋은 그 IMF 같은 경우는 또 의원 정수가 좀 이제 줄어들기도 했고 서서히 늘려서 지금 300석까지 왔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탄희 의원이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이 문제를 국회의원 본인의 기득권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기구에 맡기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수 문제에서 금방 이제 저희 두 사람이 다 동의했듯이 비례도 그렇고 지역구도 그렇고 꼼짝 못하잖아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다 그러면 만약 이걸 정말로 뭐 OECD 기준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줄이자.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방향이 결정이 된다면요.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네. 제3의 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이탄희 의원이 얘기하는 뭐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기구에 맡기되 조건을 달아야죠. 어떤 조건? 이 제3의 기구가 그 명칭이 뭐든지 간에 내놓는 안은 조정안으로서 무조건 국회가 100%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지 않으면 네. 국회가 이걸 가지고 다시 뭐 표결을 하고 토론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절차와 과정을 둔다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선관위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나라의 제도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선관위 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가령 그렇게 선관위한테 맡겨놓고 이 선관위 안을 토론 없이 표결만 하자랄지 뭐 하여튼 그런 특단의 어떤 그 과정과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네. 이 제3의 기구에 맡기자는 안도 국회가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현실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기구에 맡기는 거, 그게 선관위가 됐든 아니면 별도로 만드는 기구가 됐건 그건 좋습니다. 네. 국회한테 맡겨놓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무슨 안이 됐건 하되 이 안은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그런 기구를 만들고 국회는 그 뒤에 거기서 만들어진 그 안을 강제 시행하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하고 국회는 더 이상 이제 손을 떼야 그렇죠. 된다. 조정안으로서 무조건 근데 그게 받아들인다. 현실적으로는 좀 그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그러면 이제 뭐 말씀인가요? 국회에서 각 당이 난리를 치는 거죠. 이거 국회가 그러면은 바지저고리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꼭 해야 되겠다면 저는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구를 만들고 국회는 아예 손을 떼야 된다. 그럴싸하게 들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뭐 이런 방법 없다고 제안할 텐데 네. 지금도 선거구 획정할 때 말이죠.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중앙선관위가 주관이 돼가지고 전문가들이 오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선거법 개정안 사안이에요. 선거법 개정안. 네. 선거법 개정안이 뭐죠? 별표에 의해서 어느 동원 어디로 가고 하는 걸 쫙 붙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에요. 국회 권한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결을 하려면 토론을 해야 되고 토론하다 보면 자기 당이나 자기 지역구의 입장이 반영되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자 제3위원회에서 만들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국회는 통과만 시켜야 된다는 조항을 이것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가 좀 현실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비현실적이다. 다만 이제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적어도 이번에 한해서는
무슨 특위에서 외부 특위에서 만든 의원 정수라든지 선거 획정에 대해서는 뭐 토론 과정 없이 표기를 붙인다 이렇게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그런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봐요. 네, 하지만 그게 과연 의원들이 그렇게 현직 의원들이 꼭 따라줄까 하는 데모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제3의 기구가 만들어 놓은 안을 그 안이 또 이제 여야 간에 또 이제 유불리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과연 그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때 손을 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쉽지 않은 그 문제가 있다는 그 두 분의 같은 말씀이었는데 비례대표자 아까 잠깐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야 간 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비례대표자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여야 간의 확대냐 축소냐 또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그 야당 같은 경우는 75석까지 늘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지역구 253석에서 28석 정도 줄이고 그걸 비례대표로 가져가고 더 늘려서 75석 정도로 늘리자. 조경태 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이제 비례대표제는 사실 말장난이다.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경 입장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대표가 정의당 주장처럼 비례대표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0% 정도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 이게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이제 분명히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아까 비례대표가 되게 전문가 아니면은 지역의 이해를 초월하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들어오는 것 그거하고 이제 세 번째가 소수자, 네. 여성하고 장애인 이제 이런 배려가 있지 않냐라는 건데요.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이런 취지도 좋지만 실제로 정당 내부, 각 당의 정당 내부에서 그러면 비례대표를 제대로 뽑느냐라는 거죠. 저도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 관여를 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이 비례대표를 뽑는 대개 이제 47명의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쭉 1번 여성, 2번 남성에서 이렇게 숫자를 쭉 배열을 하죠. 대개 한 거대 정당이니까 한 30번 가까이까지 이렇게 두는데요. 네. 비례대표를 뽑는 방법도 법으로 규율을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정파적 내지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고 또 내 사람 챙기기 이런 거 그렇죠.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나눠 먹기가 있습니다. 네. 어느 각 이해 집단으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직역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 지역구 의원 되기보다 훨씬 더 어렵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과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취지에 맞는가라는 게 일단 아주 큰 의문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와서 하는 그 행위를 이렇게 보면 비례대표 취지에 맞냐 하는 게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게요. 비례대표 의원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1년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지역구 헌팅에 들어가거든요. 지역구 찾아 나서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가령 비례대표의 제도의 취지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또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이제 그렇죠. 재선을 바로, 위해서 이제 지역구를 바로 이제 지역구 헌팅에 들어가고 네. 이제 전국의 지역구를 상대로 해서 본인의 어떤 연고 그리고 이제 각 정당 내부의 사정에 따라서 어디로 다음에 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비례대표제를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신 의원님. 비례대표의 원칙은 먼저 정해야 돼요. 원칙은 뭐냐? 왜 비례대표가 필요한가? 첫째는 전문성이라 하면 지금 그 많이 퇴색됐다고 하지만 적어도 전문적인 영역이 국회에 보강돼야 되는데 어떤 분야가 되겠어요? 과학, 기술, IT 쪽이 굉장히 보강돼야 된다는 건 상식.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기술자나 과학자로 살아온 분들이 지역구 나가서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고 정치 활동을 안 해왔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약자, 사회적 약자. 어떻게 보면 소수자들이죠. 대표적인 게 장애인. 네. 그다음에 결혼 이주자들, 다문화 가족들,
이런 분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정당에서는 그래도 1번이 누구냐, 비례대표 1번이 누구냐를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언제부턴가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개파 간에 아니면 무슨 이런 나나묶기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긴장도가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당은 이렇게 보십시오. 한 20명, 20몇 번까지 이렇게 쫙 전문가들로 꽉 채워넣습니다. 이런 느낌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걸 늘릴 거냐 말릴 거냐. 제가 보기에 이것도 약간 편향적인데 진짜 비례대표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기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뽑을 거냐 정당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구 의원들하고 함께 섞어서 공천심사를 하는 것보다 비례대표 공천심사를 별도로 한다. 하나. 두 번째는 적어도 200~300명의 사회적인 평범한 시민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1인 2표나 3표씩 행사하면서 순위를 한번 매겨본다. 쪼긴 순위를. 네. 이런 식의 좀 새로운 접근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신경민 전역에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딱 들어가기만 하면 1년 정도는 그러잖아요. 다음부터는 진짜 지역구 한번 나가보려고 그냥 뛰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되면 전문성 영역은 사라지고 그냥 말 그대로 정치인 한 명의 충원 구조가 처음에 표로 되느냐 아니면 비례대표로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니다. 물론 옛날보다 좋아요. 옛날에는 전국구로 했어요. 전국구. 네. 전국구 의원. 네. 그때 우리도 기자들처럼 돈전자 전국구란 말까 했어요. 왜? 노골적으로 재력가들을 앞순번에 배치하여 정치 자금을 받아서 그걸 지역구에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당에서 나눠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역사가 바로 이 네. 비례대표 역사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개선은 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뭐 그 국회의원 시절에 느꼈던 그런 이제 이 의원 정수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말씀들 이제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간 정도도 달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좀 속도를 좀 내보고 좀 그 요약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 선거구제 관련해서 이제 소선거구제냐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냐 아니면 2명 이상 뽑는 이제 중대 선거구제냐 이게 또 이제 화두가 됐는데요. 아까 이제 뭐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관련해서 아주 예민한 이제 사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지역구가 중대 선거구제로 바뀌게 되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이제 뭐 그 동의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 연초에 이제 그 화두로 던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중대 선거구제 어떻게 뭐 좀 이번에 좀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할 거예요. 네. 현역들이 현재 선거제도에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데 대해서 일종의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중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냐도 중요한데요. 중선거구제는 사실 지금 기초지방자치의원들의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양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의 효과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은 대선거구제를 한번 하는 것이 실험적으로는 한번 해볼 만한 건데 지금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전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의 동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 재논의원회에서 어떤 안이 합의가 안 되면 이건 다시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국회 내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겨질 거다. 여야 네, 협상은 네. 선거구 협상. 네. 그러면은 내년이 다가올 아주 급하게 되면 글쎄 서울하고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도 정도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한번 해보는 뭐 그렇게 가능성이 좀 아직은 남아 있다. 다만 농촌 지역은 중대 선거구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지금도 4개 군, 심지어는 뭐 5개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인데 여기에다가 뭐 전남 1, 2 선거구, 경남 1, 2, 경북 1, 2 이렇게 가면 군이 10개, 뭐 11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2명 뽑는다 그러면 네. 지역 대표성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농산 어민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이제 거의 20년 만에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도입이 돼서 내일까지 나흘간 100명의 토론을 이제 듣게 돼 있는데
요 그 전원위원회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략하게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이제 합의를 거쳐서 최종 수정 결의안이 도출되면 정개특위 법사위로 거쳐서 27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한다. 이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제 강한 의지인데요. 내일 그렇다면 이제 결의안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럴 수 있을지. 예, 전원위원회에 대한 그 느낌 그리고 결의안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위성정당 금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없애는 쪽으로. 지난번에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입법 미비가 있었던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도 100명의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위성정당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결의안이 나오면은 아마 합의에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전원위에서 이렇게 한 가지 안을 가지고 300명 정도 야 단일 아니다. 예. 그 기초 소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든 현재로 와서는 불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김민표 의장은 한 번 더 연장하자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네. 연장되든 안 되든 이것은 뭐 딱 보는 순간 거의 뭐 단일 안 나온다. 그럼 남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정개특인데 지금은 왜 양당이 모두 안 급하냐?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상하다 생각이 되면 선거구제를 개편해 바꿔는 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정치 협상이 붙겠죠. 붙게 되면은 그래서 뭐가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에서는 중선거구제는 대선구제는 한번 해봄직하다는 판단을 마지막으로 양당 정치 지도부가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봐요. 네. 전원위원회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좀 이렇게 계속 좀 열릴 그런 바람직한 토론을 보셨나요? 의원들이 100명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들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네. 굉장히 큰 국가적 현안을 놓고 하는 건 바람직하고요.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네. 이런 거 말고도 사실 큰 국가적 현안이 생기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전원위원회 토론은 없죠. 토론. 갑론을박이다. 난상 토론도 없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 의원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분 하고 끝. 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건 뭐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본회의장에 나와서 이렇게 내 철학을 이야기했다고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만 의견 분포 정도, 당내 분위기 정도 파악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묶어내는 것. 다시 말하면 단일안이든 아니면 1안, 2안, 3안이든 이렇게 묶어내는 그 절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숙제로 남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선거구가 이제 확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지난 총선과 어떻게 총선 선거제가 좀 이렇게 달라진 상태로 치러질지 아니면 요 부분에서 거의 바뀌지 않고 지역적인 이런 부분만 좀 바뀔지 요새 선거제 개편이 연초부터 나왔으니까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선거 제도는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예상은 안 들어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전원위원회하고 어떻게 보면 특단의 우리가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뀔 것 같다. 뭔가 좀 이번에 뭔가 혁명적 조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은 안 들어요. 다만 네. 지금 인구 분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인구 지방 소멸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선거구 획정은 좀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눌러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예상하기 힘든데 제가 2016년도 그러니까 그때 19대 말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언제 끝났는지 아직 기억하세요? 3월 1일 본회의에 통과됐어요. 한 달, 4월 달에 선거인데.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 네. 3월 1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니까요. 한 달하고 며칠 안 남았을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게 우리 국회의 관행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급하지 않다. 양당 모두, 거대 양당 모두. 하지만 정치 지형이 변해서 민심이 어떻게 요동친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지겠는데 아니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겠는데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빨라질 거다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선거고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 돼야 되지. 지금의 전원위원회에서는 합의할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정개특위는 계속 유지하되 어느 순간 가면 당 대표나 원내 대표의 정치 협상에 따라서 큰 가닥은 잡히는 그런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재현될 것 같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년 고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의원 정수 또 비례대표 또 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재 그 국회에서 이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헌정 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열리는 전원위원회 아무쪼록 내일까지 이제 나흘간 열리게 되는데 토론이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한 걸음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좋은 한 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